외벽체에 정품 FF 판넬을 시공한 후에 실내에도 어떤 자재를 사용하든 내벽체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 현장은 샌드위치 판넬 주택이 아니지만 외부에는 정품 FF 판넬이 시공되었고 내부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돈 워리보드가 시공되면서 이중 벽체를 구현하였습니다. 하나의 자재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저희 아세만 빌드만이 공급하는 돈 워리보드와 에코 판넬에 관한 영상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아세만 빌드입니다. 이 현장은 최초 건축 문의 시에 샌드위치 판넬 이중벽체 주택을 원하셨지만 아세만 빌드의 정품 FF 판넬을 외벽체로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이렇게 FF 판넬이 외벽체에 시공 완료된 현장 외부 모습입니다. 여타 업체들이 시공하는 방식은 FF 판넬을 이어 붙여 나갈 때 단순히 우레탄 폼 본드만을 사용하지만 저희 아세만 빌드는 많은 수고와 노력을 들여 FF 판넬의 우수한 재료 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별도의 가공과 B2 우레탄 폼을 사용하여 진행한 현장입니다. 인트로에 언급된 제품 하나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자재의 브랜드명은 돈 워리보드인데요. 영문처럼 걱정이 필요 없는 자재로 이어지는 영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돈 워리보드가 공장으로 입고되고 있습니다. FF 판넬은 양면에 콘크리트 10mm씩 총 20mm이고 중간 심재가 XPS 단열재로 구성된 자재입니다만, 이 돈 워리보드는 양쪽 면에 1mm씩의 콘크리트가 표면에 압축되어 있어서 무게는 월등히 가벼운 자재로 FF 판넬에 비해 대략 3분의 1의 중량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시공할 수 있는 경량 자재이면서도 단열과 차음, 그리고 가장 뛰어난 물성은 방수 기능이 월등하다는 것입니다. 이 돈 워리보드가 최초로 시공된 포항 현장인데요. 돈 워리보드 외에 색다른 자재도 보이죠. ALC 벽돌 같은 저 자재는 내벽체용으로 사용되는 에코 판넬입니다. 어떤 업체는 내부 칸막이 벽체도 FF 판넬을 사용한다는 걸로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FF 판넬의 물성을 가장 잘 아는 저로서는 글쎄요입니다. 재료 물성은 뛰어나다고 하지만 평활도가 그렇게 양호하지 않은 제품을 실내 벽체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인데요. 외벽은 철골 부재들이 있기 때문에 스크루볼트 결착으로 수지 확보는 가능하겠지만 내부 칸막이는 어딘가 잡아줄 골조가 없기 때문에 평활도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만 각재로 각상을 제작해서 인위적으로 평활도를 형성할 수는 있겠지만 자재비와 노무비가 수반되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에코 판넬은 FF 판넬과 다르게 평활도가 완벽한 자재이면서도 차음성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차음성적서 제출도 가능한 제품으로 주로 실내 칸막이 벽체와 공간 분리 벽체에 사용됩니다. 이 주택의 돈놀이보드와 함께 에코 판넬이 동시에 시공된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선 정품 FF 판넬과 돈놀이보드로 이중 벽체를 구성한 내부입니다. 외부에는 살구색 정품 FF 판넬, 그리고 구조체인 경량철골 각관, 그 안으로 파란색 심재가 보입니다. 외벽체에 치부된 FF 판넬이 보이죠?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건물 남쪽 벽체는 FF 판넬을 횡으로 시공하면서 루터로 중간 심재를 따낸 자리에 B2 우레탄 폼이 충진된 모습입니다. 저희 아세만 빌드가 오랜 시간 동안 시공해온 샌드위치 판넬 이중벽체 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집이 지어졌는데요. 외부 FF 판넬 100T, 중간에 100mm 철강재, 그리고 내부에는 12mm 돈워리보드, 이렇게 뛰어난 자재인 FF 판넬과 돈워리보드를 콜라보하여 이중벽체를 완성하며 구현하였습니다. 또 하나 새로운 자재는 마그네슘 보드인데요. 이 현장에는 다양한 자재를 접목하였습니다.
마그네슘 보드는 포항 현장의 날짜별 시공 영상에서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컬럼과 상중하방 철골 외부에는 정품 FF 판넬이 시공된 게 보이는 이곳은 주방입니다. 이 시기에 돈워리 보드는 탄탄보드라는 자재의 이름이었는데요. 600에 2400 규격의 38 크기였기 때문에 한치가 각재로 하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실 아트월 천장에는 돈워리 보드가 시공되고 있습니다. 이 돈워리 보드는 가볍고 단단하기 때문에 가공하는 방법은 매우 쉬운 편인데요. 15mm나 25mm 커터로 자를 수 있는 물성을 가졌습니다. 현관부에는 정품 FF 판넬이 단열과 기밀을 유지하며 완벽하게 시공된 모습입니다. 이곳은 주택 벽체와 작업실을 구분하는 벽체인데요. 하얀색으로 드러난 벽체가 에코 판넬로 공간 분리를 하였고 천장과 벽체에는 돈워리보드가 시공된 게 드러납니다. 돈워리보드입니다. 외기를 접한 내벽 쪽과 천장에 지부되는 CBT인데 매우 얄쌍해 보이시죠? 벽체와 천장에는 탄탄, 그러니까 돈워리보드입니다. 돈워리보드를 벽체에 치부하는 장면입니다. 합판이나 석고보드처럼 목공본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비초산 실리콘으로 접착력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우레탄 폼, 실리콘, 목공본드, 볼트 종류, 타카피는 아끼지 말고 넉넉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저 당시 돈놀이보드 규격은 600에 2400, 38 규격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가볍게 들어 이동할 수 있는데요. 여성분들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조인트 부위에 실링을 하고 있는데요. 천장과 맞닿이는 곳과 선 시공된 돈워리보드 접점 부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칸막이 벽체로 시공된 에코 판넬 상부 한 곳이 우레탄 폼 충진이 빠진 곳에 분무 후에 우레탄 폼을 충진시키는데요. 에코 판넬은 매우 단단한 자재이기 때문에 이곳의 충진은 말 그대로 우레탄 폼 본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천장 부분에 철강제가 보이시죠? 내부로 드러난 철골은 합판이나 석고보드로는 집의 크기와 동일한 기초 콘크리트에서 전달되는 냉기를 잡기에는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분 이 철골을 대충 마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잘 지으려는 노력과 정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겨울철 보일러를 가동해도 실내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이 철골들에 대한 단열층을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물사용 공간 바닥에 단열재 치부가 안 됐거나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이 내용은 앞으로 이어지는 날짜별 시공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철골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초 콘크리트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외벽과 1차 내부 바탕재로 감싸지며 냉기와 열기는 천장 반자 위로 올라가겠지만 실내에 드러난 철골은 기초에서 전달되는 냉기와 열기를 고스란히 실내로 전도시키기 때문에 이 철골을 대충, 대수롭지 않게 그리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 부분의 철골, 특히 내부로 드러난 철골은 반드시 단열층을 구현해 주어야만 원인 모를 냉기와 추위, 실내 온도 저하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김상경 배우님보다 더 멋진 이 빌더님이 공간 분리용 칸막이 벽체로 시공된 에코 판넬 상단에 우레탄 폼을 충전하기 위해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세한 틈새에도 우레탄 폼을 충전시키며 기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내외 모든 곳이 동일한데요. 그 다음 마감 재질이 어떤 재료이냐에 따라 실리콘 사용 용도도 구분시켜야 합니다. 이 돈워리 보드에 퍼티 작업 후 도장을 계획하기 때문에 조인트 부위에는 수성 실리콘으로 실링을 해줘야만 합니다. 작업실 내부 북서쪽은 외벽체를 접한 내벽체와 천장에는 돈워리 보드가 시공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은 샌드위치 판넬 이중벽체처럼 하나의 자재로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는 돈워리 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현장의 다음 영상은 에코 판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난 후에는 처음부터 진행된 전체 공정과 세분화된 공정들에 대해 날짜별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집을 짓는 과정을 알고 싶거나 배우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고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세만 빌드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